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은영의 더 라이프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인사 드리게 되네요. 이거 재밌죠? 예? 이게 유튜브라는 데서 이렇게 여러분 만나서 네. 방송을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딱 띄워놓고 네. 그거를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클릭하면서 여기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몇 분을 어떻게 보셨는지까지 다 확인이 돼요, 막.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신기하고 네.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또 더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과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공감할 수 있어서 이 유튜브라는 매체가 참 매력이 있네요, 그렇죠? 저 좀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왜 그래? 제 얼굴이 헬스케졌습니다. 헬스기 너무 이상한 표현인데요. 아니 제가 사랑니를 뺐잖아요. 맞아요. 아직도 성장 중에 있어가지고요. 내가 그래가지고 무슨 몇 살인데 사랑니를 빼고 그러냐고. 아니 미루다가 네. 뺐는데요. 그래도 회복할 때까지 잘 못 먹겠더라고요. 2kg. 역시 네. 안 먹으니까 빠진 것 같아요. 얘기는 먹었다는 얘기야 지금까지는. 네. 그래서 좀 약간 헬스케졌는데 네. 뭐 바라던 바입니다. 이게 좀 유지해 보려고는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네.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가장 큰 목적이 하지만 소통을 좀 하고 싶고 저한테 그 수많은 질문과 편지를 사연을 보내주시는데 매번 그것을 잘 반응을 못 해드리는 게 언제나 죄송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통을 하는 목적으로 이 유튜브 이제 오은영의 더 라이프를 시작했는데요. 네.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이 사연이 정말 폭발적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또 오늘은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저도 정말 우리도 최선으로 여러분들을 아끼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께 표현을 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일단 좀 한번 다 훑어보는 게 좋겠어요. 그러게요. 일단 뭐 사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얼마나 쏟아져 들어오는 사연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어떻게 다 소개를 해드릴까? 이게 지금 이제 벌써 숙제로 지금 맞아요. 떠오르고 있는데 네. 어쨌든 빨리 좀 사연을 소개하는 걸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오은영의 더 라이프가 앞으로 우리가 육아뿐만이 아닌 아주 다양한 더 라이프라는 제목처럼 평생에 걸쳐서 여러 스테이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시작이 된 프로인데 역시 육아는 오은영 하면 육아기 때문에 너무 많이들 사연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네. 지금 보니까요. 네. 아이가 넷인 늦둥이 어머니 고민도 있고요. 네네. 아이가 이제 막내면 얼마나 이게 조부모의 심정이 생겨요. 애가 막둥이면. 그러게요. 마냥 이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도 있고요. 또 초등학교 저학년인데요. 이 어머니는 아이가 학교에서 조금 좀 폭력의 피해가 있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정말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상담을 해야 되나요? 병원을 찾아가 봐야 되나요? 진료를 해야 되나요? 사실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든 도움을 받는 게 맞긴 하는데요. 네. 이게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피해자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근데 학교 폭력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이죠. 물론 중고등학생을 뭐 어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해자도 동일 연령의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피해자 부모나 피해자 당사자는 그 상처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고통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밝혀졌을 때 화를 내고 또 가해자들은 되게 빌런을 오거든요. 일단 그게 그렇죠. 진심으로 느껴지든 아니든 빌러 오거든. 네네. 근데 그거를 쉽게 받아들여 주기가 어려워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뭐 돌려보내고 이러는 과정에서 오히려 너무한다.
빌러 갔다는데 어. 무릎까지 꿇었다는데 음. 이러면서 어떨 때는 피해자가 더 궁지에 몰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해자가 돼버린다. 네, 거기서 네. 나오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심리적으로 다 스트레스인 거예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동일 연령대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너무나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는 좀 전문가와 도움을 잘 받아서 네네. 어떻게 보면 피해 아이는 가장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죠. 가해한 아이도 아이다 보니 얘도 이걸 통해 깨닫고 배우도록 최소화하는 네네.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픈 그렇죠. 일들이 많습니다. 예. 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와 관련된 사연들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하나하나 좀 짚어 나갈 거고요. 뭐 네. 앞으로도 이제 시간들이 우리가 네, 계속해서 네. 있으니까 네. 또 하나는 뭐 이 사연이야말로 저희 네. 생방송 시범 부모나 우아달 할 때에 뭐 빼지 않고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연. 네. 아이의 느린 언어 발달 부분. 우리 아이가 왜 아직까지 말을 못할까요? 네, 27개월 된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니 이게 언어가요. 나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말이 늦대면 괜히 애가 어리버리해 보여. 그게 왜냐 원래는 안 어리버리해. 똘똘한 아이도 말을 뭐 잘 못하면 그냥 보기에는 애가 좀 똘똘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굉장히 속상해요. 같은 27개월일 수 있는데 근데 이 집에는 뭐 이런 얘기도 비교도 그렇지만 이 아이는 너무너무 막 똑똑한 아이야. 말을 너무 잘해. 근데 이 아이는 뭐 좀 덜 똑똑할 수 있는데 말을 먼저 시작하면 그 아이가 좀 그렇게 보여요. 먼저 성숙한 것 같고 뭐 좀 더 똑똑한 것 같고 IQ도 왠지 더 높을 것 같고. 아니 뭐 아닌가? 엄마 국수 주세요. 이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스파게티 막 이렇게까지 해. 근데 우리 집 아들은 뭐 먹을래? 그러면 아빠 그러면 그러니까 완전히 아니 근데 터져요. 다시 한번 저도 지금 이게 오랜만에 이 사연을 지금 짚게 돼가지고 정리를 하자면 말을 빨리 한다고 그 아이가 다른 뭐 애보다 IQ가 좋은 거는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야? 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을 빨리 하는 것 이퀄 IQ가 높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교과서 같은 이론적으로는 36개월까지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기다리란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그게 힘들어. 네, 근데 보통 24개월부터는 말이 조금 늦는 것 같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언어적인 자극이라든가 언어 발달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36개월까지 기다려보세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너무 조바심을 내지도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조금은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하지만 잘 관찰하고 계세요라는 얘기인데 그게 세상에 제일 힘든 거잖아요 지금. 그것도 그렇고요. 아빠니까 기상 씨도 아빠잖아요. 근데 이 아빠는 좀 예외이긴 한데 대부분의 아빠들은 이게 남자들의 특성이요. 자기 울타리 안에서는 본인이 이제 이것을 보호해야 되는 본인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일단 본인한테 불편해. 되게 두려워요. 사실. 두렵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지. 두렵고 불편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가 내 머릿속에 없어. 그러면 이것을 부정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어요. 남자는 회피한다? 그치. 그래서 아내가 이제 어쨌든 애들을 엄마가 어릴 때는 특히 유아기 때는 엄마가 많이 대하잖아요. 그래서 여보 내가 보니까 우리 애가 말이 좀 늦는 것 같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쓸데없는 소리. 깜짝이야. 그 애가 다 그냥 나이 들면 다 크는 거지. 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자기 뒤에 가서 불안해할까? 그래가지고 꼭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본인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회사의 상무님 딱 한 명 있어. 그분한테 꼭 물어봐. 근데 그분이 물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아유 우리 큰애도 말 늦었잖아 괜찮아 이러면 또 괜찮은 거야. 그럼 또 괜찮은 거야. 아니 근데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무님 아이 본 적 한 번도 없어. 엄마가 다 키웠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니 좀 병원에 가서 얘기를 좀 들어볼까? 이제 부인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남편이 무슨 그런 기분 나쁜 말을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 데려가서 한번 물어보자고. 그러면 남편들이 이래요. 우리 집은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우리 집은 당신이 병원 가면 돼. 막 제대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네. 그러면 응. 아니 저 병원 의사입니다. 근데 말이 늦는 애 오잖아요. 응. 도움을 줍니다. 가르쳐 줘요.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방법을. 아니 그렇다고 뭐 저한테 오시라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도움을 좀 적극적으로 받는 게 애한테 도움이 된다고요. 근데 이제 남편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두려움 때문이지. 내가 그걸 알지. 그리고 그거를 막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야. 인정을. 그러니까는 아내분들도 남편이 그런 식으로 반응할 때에 무관심해서 혹은 정말로 어떤 그런 거에 관심이 그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상대하고 싶지 않은 직면하고 싶지 않은 문제인 거야. 그래서 당신이 아빠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싸워요. 당신이 애 아빠야? 당신 아빠 맞아? 아빠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그럼 당신 바쁘니까 내가 좀 먼저 물어보고 올게. 그래서 설명해 줄게. 이러면 조금 나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조금 아까 얘기도 그렇고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지 되는 것 같은데 여유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또 애들 엄마들 그렇게 얘기해. 그거 말이야 뭐야. 말이야. 애들 키우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다고 얘기는 하시는데요. 그러게요. 그래도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워도 그래도 어떠한 부모로서 부모답게 무엇을 대처해야 될 때는 약간 한숨을 조금 돌리고 맞아. 약간 한 발 물러서서 조금 더 요것을 진정하고 대하는 게 진정하고 네. 부모답게 어른답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네. 그런 마음가짐을 네. 자꾸 되새기는 거죠. 그치, 그거 되새기는 어려운데 되새기는 거죠. 또 한 번 다시 생각해보고 이렇게. 제가 옛날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도 그렇고 60번 부모도 했을 때 매일 생방송이잖아요. 이게. 네, 맞아요. 아침 10시에 생방송을 해서 10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딱 끝나. 매일매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유명하다는 분들 다 나와서 1시간 동안 방송을 하고 집에 가면 우리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배운 거를 거기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해보고 싶은데 또 실수를 해. 네. 그러면 또 아침에 가서 또 한 번 교육받고 또 실수하고 실수하러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정말 이거가 너무 힘들구나. 맞아요.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러면 하는 말 있잖아요. 네. 새날이 밝은 겁니다. 이렇게 표현 해주잖아. 또 시작됐습니다. 10분 전에 실수했어요. 10분 후에 우리 새날이 밝은 겁니다. 이렇게. 새날이 밝은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새날이 밝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거 하면은 이런 사연 같은 경우에도 참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그런 주제인데요. 자존감 낮았던 나의 성장 환경이 내 아이에게도 영향을 줄까 겁이 납니다. 네. 예. 30대로 되셨다고 해요. 근데 이게 외할머니가 이분의 어머니 자존감을 많이 무너뜨리는 상처를 말을 했대요. 받으면서 큰 거예요. 그래서 예. 상처받으면서 크고 그래서 본인도 또 그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시네요. 그렇죠. 네. 근데 선생님 그거는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받은 거, 내가 상처 받은 게 있으면 그거를 지금 어머니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 아이한테 또 전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그건 맞나요? 그 실수를 또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나요? 가능성이 많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사실은 낳는 순간 남이거든요. 이 타인을 입장을 이해하고 마음을 잘 공감하려면 정서 발달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정서의 발달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부모 사이의 네, 관계. 그러니까 내가 나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하고의 관계. 네. 예. 근데 이게 오랜 동안 경험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20년 이상. 그렇지. 근데 이것이 어떨 땐 상처가 되고 굉장히 힘들었지만 몸에 배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의 아이한테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굉장한 문제인식과 자기 각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두면
또 그냥 이렇게 흘러가 버려요. 내가 그냥 엄마한테 네. 상처받은 것처럼 또 이렇게 해서 또 네. 아이한테도 주고 있는 거야. 그건 뭐 그래. 가능성이 네. 많은 게 맞아요. 그래서 또 이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 제가 이번에 새 책 낸 게 화해. 네, 오은영의 화해라는 건데요. 네. 이게 좀 어떤 이유든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삶에서 나를 미워했던 나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던 나 자신과 내가 마주 대해야 이 문제 인식과 각성이 생겨요. 그거에 대한 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 자신하고의 화해. 네, 그래서 나와 나의 화해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잖아요. 그 작가들은요. 제가 전업 작가는 아니지만 작가잖아요, 작가. 근데 책이 몇 권이야 지금? 네, 제가 모든 작가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이걸 쓸 때 거의 산고의 고통을 겪어요. 굉장히 쓰고 나면 힘든데요. 특히 이 책은 굉장히 마음을 기울여 썼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사람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또는 상처를 들여다본다는 건 매우 어려워요. 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처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제 책을 딱 손에 이렇게 쥐는 첫 장을 펼치는 분들이 좀 쉽게 그리고 이렇게 너무 이제 마음을 다루는 거지만 좀 도움이 많이 되게 이해하시도록 굉장히 애를 쓰면서 썼어요. 네, 그래서 참 이 작가가 이런 말하는 게 너무 죄송하고 참 민망하고 어떨 땐 정말 뻘쭘해요. 근데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개인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도록 정말 애를 들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시작하게 된 유튜브 방송과도 어떻게 보면 참 절묘하게 그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책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뭐 몇 개월의 아이가 말을 하면은 옳은가요, 틀린가요,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또 부부의 이야기 또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지나서 내 자신하고의 화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데까지 지금 왔거든요. 오은영 박사님의 어떤 그 스토리가. 네. 아 근데 어떤 분은요. 박사님 책 내셨던데요. 그래서 내가 읽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기 인터넷 해갖고요. 그 컬럼 찾아보려고요. 이래서 그거 이름은 같은데 한국이 뭐 다르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거의 이름을 땄는데요. 제가 너무나 이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중요해서 이제 그 제목을 썼는데 그 컬럼을 묶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떤 분한테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책도. 그것도 좋아요. 근데 지금 이게 사연들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가지고 특히 이분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지금 왜 여기 30대도 됐고 애엄마가 된 이후 어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셨던 분한테는 제 책 신간 오은영의 화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뜻하게 이렇게 제 이름 써서 사인 책 좋습니다. 읽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사연을 마무리하고 계세요. 제가 요즘 다짐하고 있는 목표는 내 딸이 날 원망하게는 하지 말자. 만들지 말자 이런 목표로 살고 있는데 전 진짜 제 인생 그대로 눈치 보며 자존감 없이 살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크게 바뀌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 지금 이제 책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잘 읽어보시고 나하고도 화해를 하시고 그리고 또 딸에게 멋진 엄마로서의 모습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뭐 사연이 오는 것 중에서 이게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그 우아달에 박사님하고 다닐 때 좀 많이 봤던 모습인데 여기에 있는 사연 중에서 그 엄마나 그러니까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오 박사님한테 지금 사연 보내게 된 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분은 지금 고모세요, 고모인데 본인의 조카인데 고1 여자 조카시래, 딸인데 이 딸이 유독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안 그런대요. 엄마 아빠한테만 너무나 막 명령하고 빨리 안 따라주면 화를 내고 할퀴고 꼬집고 때리고 막 거친 말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뭐 그 조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삼자 입장에서 언니도 오빠도 그러니까 오빠도 좀 평가를 해보고 언니도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그 조카도 지금 잘 이제 관찰을 하고 계신데 가정에서만 특히나 부모님하고 네. 이 딸하고 예 아주 그 거칠게 대하고 막 욕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뭐 굉장히 긴 사연이긴 하지만 네네. 이제 이 사연만 놓고 봐서는 이렇게 뭐 단언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연의 요지를 보면은요, 이 아이가 가진 문제가 유독 부모라는 대상에게만 향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유난히 네, 그럭저럭 잘 지내는 편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말이 통하고. 그렇다면 그냥 제가 확 드는 느낌은 얘는 부모한테 엄청나게 섭섭하고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막 억울한 마음과 막 화가 나고 섭섭한데 이게 어떨 때 탁 건드려지면 이 건드려질 때 굉장히 사소한 걸로 건드려지거든요. 탁 건드려질 때 정말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은 거예요. 막 이렇게 탁 건드려지는 그거가 다른 사람들은 사소하지만 이 당사자는 막 농이 확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고름이 그 부분이 그러면 그 조금 탁 건드려지면 고름은 안 터졌는데 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와 이렇게. 그래서 애 입장에서는 그냥 부모를 어떨 때는 자기도 두려운 거야. 자기가 어떻게 무슨 짓을 할까봐. 어떤 애는 저한테 와서 그래요. 너무너무 부모를 보면 화가 나고 막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대요. 그래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근데 그 얘기를 계속하면 확 목을 조를 것 같아서 자기 무섭대요. 그래서 자기 일부러 늦게 들어간대요. 고등학교 아이들 그렇게 말해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저 집에 일부러 늦게 들어가는 게 선생님 제가요. 날도 추운데 나 밖에서 배회하기 싫어요. 그런데 갈 데는 없고요. 집에 들어가면 막 자기가 무슨 짓을 할 것 같아요. 부모한테 주먹질을 하거나 목을 조르거나 뭐가 있으면 찌를 것 같고 그렇대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닌 것 같대요. 생각해보면. 막 와서 울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이렇게 이런 얘가 보이는 이 고1 조카가 보이는 문제의 행동을 아이고 하나뭐 그렇게 해라. 아이고 잘했어. 이건 아니죠. 이거 정말 큰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자세하게 또 우리가 앞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는 지금 분명히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그 배은망덕한 버르장머리 없는 개념 없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보면서 그냥 정말로 왜 상식을 벗어나는 분노의 행동이나 반항의 행동을 보이면 사실은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거는 잘 안 돼요. 맞아요. 그게 현실인데요. 그 잘 안 되는 거 이해해요. 정말 이해하거든요. 부모도 인간인데 저는 부모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그 현실적 상황을 이해한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하세요 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물론 제가 드리는 조언이 어떨 때는 현실에 접목하기가 어려운 조언도 있어요. 그게 쉬워? 맞아요. 맞지만 또 그것이 좀 더 아이를 이해하는 방법이라면 그렇게 해보세요라고 말을 해야지. 이거 어려우니까 알려는 드리는데요. 이거 어려워요. 아마 그렇게 힘들 거야. 한다니까 현실적으로 애가 이러는데 부모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알아 이해해요. 여기서 끝나는 건 저희 역할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맞아요. 기상 씨 말대로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부모는 너무 당황해요. 그리고 그럼요. 사실은 화가 나기보다 당황하고 얘가 이렇게 커서 얘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해가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얘를 이렇게 도두되나 생각 때문에 이 행동을 멈추게 하는데 급급하거나 아니면 그걸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 이 아이가 더 난리를 칠까봐 말을 못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조언을 드리는 게 이런 유사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가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부모님 욕을 하면 일단 그럴 때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 숲을 놀러 갔어. 다른 애들은 랄라랄라랄라랄라 하고 있는데 어떤 애는
나타나지도 않은 곰을 만날까봐 무서워. 곰 만날까봐. 곰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곰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럴 때 뇌 상태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때 무슨 말을 하는 건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잠깐 기다려야 돼요. 그땐 잡아도 안 돼요. 잡으면 굉장히 마치 곰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얘네들은. 그래서 가만히 좀 말 그대로 아름다운 거리. 그냥 가만히 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애가 뭐 그게 딱 몇 분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약간 겨를이 생길 만큼 약간 진정되거든. 약간 조용해지거든. 여기서 지금 또 한 번 기다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약간의 여유, 조금의 한숨을 쉴 시간, 조금의 기다림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또 그 얘기가 나오네. 네. 그래서 그때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거를 나름대로 여유를 갖는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근데 그 한숨 막 이렇게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뭐 이런 거. 그것도 또 아니라고? 아무 짓도 하지 마. 내가 아무 짓도 하지 가만히 있어 그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막 가만히 이렇게 노려보면 안 돼. 이렇게 째려보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하거나 뭘 잡거나 야 네가 엄마한테 이러면 이게 더더더더 곰을 만날 것 같은 그 과민함을 더더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약간 낮아진 다음에는 뭘 물어봐야 되냐면 근데 되게 부모들은 좀 얘가 진정이 되면 빨리 설명해서 설득시켜서 납득시키려고 해 애를. 그렇지. 그러니까 야 너 봐봐. 네가 아무리 서운해도 엄마한테 네가 이러면 이렇게 나와. 그렇지. 근데 얘는 그런 걸 모르는 애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사연을 읽어보면 얘 그런 거 모르지 않거든요. 근데 유독 엄마 아빠한테만 그런다는 거는 뭐가 굉장히 앙금과 얽힌 갈등이 많은 건데 그럴 때는 뭐라 그러라고? 프로세스를 물어봐야 돼. 프로세스. 이게 뭐냐면 프로세스를 물어본다는 건 프로세스 짚어주는 게 너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잖아. 근데 네가 이럴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네가 마음이 어때서 이러는지 얘기를 좀 해줘라. 이게 나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정이 올라오고 뭐 때문에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지 뭐가 속상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근데 그것도 너무 논리적으로 물어보면 또 안 돼. 그냥 애한테 네가 이러는 거는 뭔가 엄마 아빠한테 되게 마음이 안 좋고 힘든 거잖아. 그 마음을 좀 얘기해 주렴.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러면 애가 조금 대답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대부분의 부모가 99%의 부모가 그래요. 너 이런 행동은 나쁜 행동이고 네가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이걸 먼저 가르치거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지. 왜냐면 옳지 않은 행동이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 딴 데 가서도 그럴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 올바른 사회인이 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그럼 또 어떤 부모는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럼 이런 행동을 그냥 참 냈더라고요? 네. 아니 그냥 두라는 게 아니라 순서. 애를 접근할 때 나그네 옷을 벗기는 게 바람이야 햇님이야. 햇님이지. 근데 햇님으로 내가 이유는 잘 모르겠다만 미안하다. 근데 너가 이럴 때는 마음이 되게 힘들어 그러는 것만은 분명한데 내가 좀 그거를 알면 너를 이해하고 너를 더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대답을 안 해도 끝. 이게 어려운 거야 우리가. 어려운 거야. 네.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워. 왜냐하면은 아이한테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막 죄책감도 느껴지고 내가 막 나의 잘못들도 막 생각이 나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아이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 화를 내는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그 안에 이렇게 아이를 훈육한다고 하는 소리 안에는 사실 그래서 또 얘기가 나오는데 참 이 얘기해서 미안하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어떤 상황에 부모가 약간의 고요함과 단단함을 가지려면 나를 마주대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데 이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내려면 내가 내 자신과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과 화해를 한다라는 말이 알 듯도 한데 어렵죠.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왜냐하면 때로는 비교당했던 나, 속절없이 혼났던 나, 때로는 억울했던 나,
거기에 내가 또 분노를 했어. 부모를 미워했던 적도 있어. 아이씨 막 이렇게. 그런 나 또 돌아서서 그런 나를 또 자기 자신이 단죄해. 막 너는 나쁜 인간이야 부모한테 그러다니. 이 수많은 내가 나를 좀 이해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나한테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아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은 했으나 그래도 저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보는 것이 나와 화해하는 길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내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또 화해를 하려면 내가 그만큼 나를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누군가와 화해를 하려면 마음도 너그러워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알려면 내가 나를 봐야 되거든요. 그 내면을 보는 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게 너무 아파요. 그걸 떠올리는 것조차가 아파. 그걸 못해요 잘. 아 그런가? 네, 잘 못해요.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 뭐 엄마한테 말로 막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런 아픔이 있어 내가. 그렇지. 예.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안고선 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가 있다라는 거를 바라보지를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 엄마가 날 예뻐하지 않았구나. 우리 엄마는 내가 딸이지만 날 좋아하지 않았어. 우리 엄마는 날 인정하지 않았어. 아들인 우리 오빠만 좋아했어. 이거 예를 든 예를 만약에 들어서. 그렇다면 그렇게 딱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떠한 소중함. 엄마인데. 근데 그런 거가 너무 이게 그냥 아프다는 표현이 아니라 막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세세히 떠올려 본다든가 때로는 엄마라는 대상을 머리에 딱 생각하면서 이 엄마라는 사람을 그냥 인간으로서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 게 막 보듬고 서로 막 부둥켜안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특성이 있었구나 우리 엄마를. 우리 엄마라는 사람이. 이게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내지는 난 결혼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한 부분 물론 본인이 느꼈으니까 아프지. 아픈 건 맞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아팠다면 그 사람한테 그게 맞아. 그게 진리야. 그런데 우리 엄마는 오빠만 좋아했고 나를 미워했어요라는 그것만 갖고 살아가. 다른 이유였을 수도 있어. 다른 이유였을 수도 있고 그냥 엄마가 표현하는 방식이 그랬을 수도 있어. 사실 뭐 딸만 죽으라고 미워만 하는 엄마가 어딨어. 그래서 그런 거를 보려면 용기가 좀 필요해. 그걸 도와드리는 사실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누가 그 본인의 생각을 올리셨는데요. 이제 서평이라고 하죠. 이렇게 평을 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난 그거를 그분의 글 한 줄을 읽고 눈물이 왈칵 났는데 이 책을 읽고 우리 엄마의 삶이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분은 내 책을 제대로 읽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막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한테는 그러한 용기를 내야 되는데 되게 아픈 부분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혼자 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냥 그게 유튜브든 또 책에는 저자의 그 말이 그대로 마음이 녹아있거든요. 그걸 책을 이렇게 손을 잡고 간다고 생각하고 책을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배우고 용기 받고 마음이 힘들 때 이 책을 다시 이렇게 용기로 갖고 이렇게 손을 잡고 가듯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좀 다 조금은 그 아주 고통과 비탄 속에서 조금은 좀 마음을 도달릴 수 있는 그래서 약간 고요함과 단단함 쪽으로 가는 걸 정말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보면서 고1 아이의 사연을 보면서 아이고 애가 나쁘네 못됐네 이거보다는 얘가 뭔가 유독 부모에 대해서는 너무나 단단하게 응어리가 져 있는 억울함과 화남과 섭섭함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그러게요. 지금 조카와 또 오빠네 가족들을 보면서 정말로 자기의 사연 이상으로
여러 가지 함께 아픔을 같이 하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예. 네. 또 다른 사연 뭐 여러 사연도 있습니다. 뭐 짜증과 분노 표출이 잦은 첫째,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근데 그 저는 아들 삼형제거든요. 근데 몇째예요? 제가 막내. 막내. 네. 첫 봐도 막내잖아요. 근데 맞아. 근데 뭐 저희 집도 다 뭐 어느 가정이랑 다 똑같았을 텐데 저희 형도 나이 먹으면서 저희 형들이 형제들이 모이면 야 너는 정말 그 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되고 경제가 일어서고 이럴 때 정말로 온갖 혜택은 우리 집에서 다 받고 컸다. 막내가 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또 전혀 다른 스토리를 알고 있거든. 네, 맞아요. 나만 정말로 그 형들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형들한테는 뭐 참 좋은 시절에 좋은 혜택들 당하고 나는 또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다들 그래. 아니 정말 나는 정말로 우리 집에서 제일 사랑 많이 받고 제일 혜택 많이 받고 난 그렇게 컸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맞아요. 네. 네. 그게 언제나 네. 자녀는 숫자와 관계없이 개개인 자녀는 부모를 유일한 존재로 대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존재로 유일한 대상으로 대할 때 얼마나 충족감을 주느냐야. 충족감. 얼마나 충족감을 주느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식이 많아. 근데 이건 얘야. 아빠가 귤 하나를 요즘은 귤이 좀 흔해졌지만 옛날엔 귤이 귀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손에 이렇게 쥐고 이제 어떤 자녀한테 딱 쥐어줘. 너만 먹어. 이랬어. 행복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는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년 360일 24시간 내내 나를 충족해 줄 수가 없어요. 자녀를. 네. 근데 그러한 이랬던 이 감정에 그릇이 있다고 보면 그릇이 쫙 채워지는 경험들이 있다고. 이거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그 손에 쥐어주던 귤 하나로 또 우리가 그 추억 갖고 사는 거야. 평생. 그러면서 너만 먹어. 너한테 얘기하지 마. 너만 먹어. 이건 나눠 먹지 마. 네.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우리 아빠가 나만 줬구나. 이걸로 우리는 그 기억과 그 경험의 추억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어느 자식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자식 입장에서는 그 하나가 그렇게 귤 한 조각이 그렇게 소중할 만큼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소중한 거야. 그 존재가 부모라는 존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맨날 상처받고 그게 결국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아까 제가 그러잖아요. 마음의 그릇. 네. 그거에 꽉 차오르는 경험을 단 한 번이라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둘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맨날 그 고민하잖아요. 첫째가 그 이후로 좀 뭐 짜증도 많이 내고 난폭해지고 뭐 이런 질문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엄마든 아빠든 애를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서 그냥 가자가 아니라 엄마는 너랑 이렇게 둘이 아이스크림 사러 가고 싶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걸 충족이 된다니까. 쫙 이렇게 쫙 게이지가 올라간다니까. 그냥 아이스크림 사줄게가 아니라 나 너랑 둘이 나오고 싶었어. 동생 태어나서 엄마랑 둘이 이렇게 손 붙잡고 가는 거 많이 못했지? 엄마는 너랑 둘이 나오고 싶었다? 이러면 우리 엄마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러면서 확 충족이 되거든요. 이런 경험. 근데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내가 얘랑 하루에 24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데 또 그리고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런 소리 한 적 없는데 새삼 그 하루 종일 같이 보내고 있는 애를 붙잡고 너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다
이게 잘 안 되는 그래. 엄마들이 많아요. 아빠들도 많고 늘 실천하는 거 어렵고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그럼 좋아.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애랑 너랑 둘이 밖에 나오고 싶었다? 몇 글자야? 13글자만 하면 되는데 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어떤 일이 그냥 해야 되는 게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는 거야.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내가 이래서 그랬고 심지어는 내가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렇게 해준 적 없었고 근데 아이를 붙잡고서는 그거 무슨 뭐 상담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할 건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상씨 이런 생각 해봐야 돼요. 우리가 내가 맨날 듣는 질문이 뭐냐면요. 그래서요 박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요. 따옴표로 말할 걸 말해주세요 이러거든요. 물론 가르쳐드려요. 그런데 나는 너랑 둘이 아이스크림 사러 가고 싶었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거보다 선행돼서 동생이 태어났을 때 얘는 어쨌든 엄마랑 단둘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필요하고 그걸 하고 싶었겠구나. 요거를 이해하면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엄마랑 여기 앞인데 금방 갔다 오긴 하는데 우리 둘이 갔다 오자. 엄마랑 손 꽉 잡고 이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맨 마지막에 적용하는 말, 방법,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사연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읽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각 사연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드라마는 한두 끝도 없어요. 네, 정말요. 정말로 이게 눈물 없이 절절합니다. 너무나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떨 땐 기쁨도 있고 그게 자녀로 인한 거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든 기쁨도 있지만 어떨 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사는 게 너무 구질구질하고 막 어떨 땐 후회가 되고 내가 왜 결혼을 했지? 내가 왜 애를 낳았지? 그리고 나서는 또 그런 생각을 한 자기 자신이 또 너무 또 죄책감이 비참하고 막 이런 절절한 사연들이 있으세요. 이거를 정말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뭉클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사연을 보내주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이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들 뭐 사실 뭐 범죄라고 이야기를 해도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의 사연들도 무척 많이 도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또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분의 사연만 가지고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솔루션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한두 끝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사연들을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